암을 이해하는 열쇠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 몸, 건강한 세포 안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오늘 이 놀라운 과학적 발견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이야기인지부터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우리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 수가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수보다 무려 1000배나 많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어마어마한 수의 세포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통제되면서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의 가장 큰 경이로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아무는 과정? 그게 바로 세포 분열이 완벽하게 통제돼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진짜 경이로운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말이죠. 만약에 그 완벽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순간 세포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는요, 정말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닭에게서 종양을 일으키는 어떤 바이러스였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과학 탐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실 1911년에 처음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기까지 무려 5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마침내 이 바이러스 안에 종양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가 있구나 하고 확신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과학계의 명탐정 마이클 비숍과 해럴드 바머스,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미스테리한 유전자를 추적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히고 또 체계적이었어요. 첫 번째, 범인, 그러니까 종양을 일으키는 유전자부터 바이러스에서 쏙 뽑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범인만 딱 찾아낼 수 있는 일종의 유전자 탐지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탐지기를 들고 다른 세포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위험천만한 종양 유전자가 과연 또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과학자들도 아마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또 있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뒤집어 버린 암 연구의 역사를 바꿔놓은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당시 과학계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죠. 이 유전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암세포에서만 나오겠지. 그런데 비숍과 바머스가 마주한 현실은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닭은 물론이고 생쥐, 심지어 우리 인간의, 그것도 멀쩡하고 건강한 세포에서 그 유전자가 발견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 발견이 당시 과학계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는 노벨상 수여 연설에 나온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들 자신과 과학계 전체가 크게 놀랍게도 그들은 라우스 바이러스의 종양 유발 유전자가 세포에서 유래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말 그대로 범인이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집안에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발견은 곧바로 아주 섬뜩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몸속에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암의 씨앗을 품고 살아간다는 이 생각, 당시 과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죠. 이 발견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지 말이에요. 혼돈처럼 보였던 것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유전자들은 처음 발견된 곳이 종양이었기 때문에 종양 유전자, 영어로는 온코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무섭죠? 그 발견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 원래부터 있는 건 원종양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상적이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필수적인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어떤 이유로 손상되거나 병형되면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통제불능의 종양 유전자가 되어서 암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노벨상 위원회는 정말 시적인 표현으로 요약했는데요. 비정상은 정상의 거울 이미주이며 시인 에리크 요한 스타그넬리우스의 말을 빌리자면 혼돈은 신의 이웃이다. 암이라는 혼돈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역설적으로 정상세포가 작동하는 질서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을 얻게 된 겁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자, 그럼 이 단 하나의 발견이 의학계 전체에, 특히 암 연구에 어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그냥 작은 발견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유전자에 여러 번에 걸쳐 치명적인 손상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암이 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발견은 그야말로 연구의 눈서태를 일으켰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세포 성장의 근본적인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고요. 또 암이 외부에서 온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유전자가 고장나서 생기는 병이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했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종양을 유전자 수준에서 진단하고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표적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바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위대한 발견은 암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외부의 침입자에서 내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발견들이 과학의 역사를 만들어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발견하게 될 또 다른 근본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